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20~30%는 얼굴과 치아에 외상을 입는데 만약 사고로 치아가 빠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상으로 치아가 빠졌을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가 빠진 후 1시간 안에 이를 다시 심고 주변 치아에 고정시키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똑똑 건강 토크. 오늘은 치아 외상 사고 주의보. 다친 이를 살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치아가 깨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치아 외상은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도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다친 이를 살려라라는 주제로 치아 외상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미르치과 권태경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치아 외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상의 특징은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당황스러워하고 그 후속 대책을 갑자기 이렇게 기억해내지 못한다. 이게 가장 외상에 대한 어떤 대처가 부족해서 그 결과가 기대하지 않았던 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외상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주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셨다가 물론 그런 외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 그런 외상을 당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오늘 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 외상의 특징은요, 일단 위의 이가 아랫 이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 구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는 거의 대부분 윗니가 먼저 부딪히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입술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열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윗니의 앞니에서 외상에 힘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가장 많이 다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은 봄이나 여름철, 지금쯤이죠. 이때가 가장 이제 바깥에 활동이 많아질 시점이고 이때 외상의 빈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외상에 좀 노출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막 걸음마를 했거나 이제 뭐 익숙지 않은 걸음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또 외상에 노출이 되니까 대부분 어린 영구치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치료를 하면 이 외상받은 치아도 성인이 되었어도 혹은 노후까지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상을 분류를 해보면요. 치관파절, 치근파절, 치근파절, 그 다음에 치아 탈구와 완전 탈구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머리를 이야기하고요. 치근은 치아의 뿌리인데 이 외상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저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치관파절은 치아의 이 잇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머리 부분에 있어서의 손상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미세한 금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증상이 조금 따라옵니다. 찬 걸 먹을 때 시리다. 평소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단순 치관파절이라고 해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마치 아주 조각처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 큰 통증은 없지만 역시 닿거나 찬 게 닿았을 때 좀 시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치아에 집중화되어 있을 때는 머리의 일부가 깨지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까지 연결되는 손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치관 파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치관 파절은 내부에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 이 신경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신경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한 방법이 손상된 신경의 일부를 제거하고 나머지 신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부분 치수 절단술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노출됐을 때 예전에는 저 신경의 전체를 다 제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 신경의 일부만을, 노출된 일부만을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특수한 약제를 통해서 나머지 신경들을 유지시켜서 이런 치아가 정상적으로 어른 치아가 될 수 있도록 치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아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치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외상이 왔을 때 두꺼운 치아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잘 버티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 부분은 성장이 끝났지만 뿌리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긴 뿌리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그 외상을 당했을 때도 주변에 계시는 보호자분이 그 아주 작은 조각이거든요. 그거마저도 이제 통에 담아서 오셔가지고 아주 이제 외상을 당하긴 했지만 병원을 나설 때는 마치 외상 당하기 전의 상태인 것처럼 병원을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관 파절에도 상당히 주의 깊게 그 조각이나 이런 걸 찾아서 잘 보관을 해 오시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치아 외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치관 치근 파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이 동시에 다친 거잖아요. 이러면은 치료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는 힘이 아주 치아의 중심부까지 전달이 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머리 부분에서부터 뿌리까지 이 사선으로 대개는 파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치아의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잇몸에 가깝게 파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뿌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정력을 이용해서 당겨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머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잇몸을 이 부러진 부분이 노출되도록 잇몸을 다시 내려서 원래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조각만 남고 나머지 치아를 뽑아야 될 때는 지금은 전체를 뽑지 않고요. 나머지 작은 치아의 뿌리 부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나 혹은 그 다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조각이 임플란트를 더욱더 유지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앞니에 변형이 오지 않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 지인 가운데 한 분도 넘어지면서 치아 뿌리가 깨진 경우가 있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이 치아 파절이 일어난 위치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고 또 예후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부러졌는가에 따라서 흔들리는 동요도는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잇몸에 가깝게 부러지면 동요도는 훨씬 크게 됩니다. 반대로 치아의 뿌리 끝 쪽으로 파절이 일어나면 치아는 거의 동요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부러졌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때는 꼭 병원에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여러 장의 방사선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서 그 각도에서 파절선이 관찰이 돼야지만 우리가 치근 파절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이 된 후에는 그 조각을 제거하지 않고요. 유지장치를 이용해서 머리와 뿌리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른 예후는 잇몸에 가깝게 부러질수록 치아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뿌리에 가깝게 부러질수록 나머지 치아가 유지되고요. 간혹 그 뿌리 끝에 있는 작은 조각이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 조각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부러졌을 때는 일단은 고정장치를 통해서 치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이 부러졌을 때 부목을 대고 고정하는 거와 똑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극이 가지 않으면 이 치아는 원래처럼 붙으려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치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나 고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후에 신경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뿌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부러진 부위가 깊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이 치아에 대한 예후 관찰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해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들으신 대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 자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네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정말 걸어 다녀도 될 것을 거의 이렇게 날아다니다시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치아가 이제 빠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아주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전체가 다 이 잇몸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개는 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휴지를 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니까 이렇게 뭔가를 싸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빠진 치아의 표면에 있는 치주인대 세포들이 말라버리죠. 그러면 그 말라버린 세포가 다시 잇몸으로 들어가더라도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입에 넣는 겁니다. 다시. 입 안에요. 네. 삼키는 게 아니고 입 안에 그 수분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외상을 우리가 어디에서 당하나라고 보면요. 물이 있고 아주 이렇게 보관하기 좋은 용액이 있는 데서 외상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응급 조치는 자기 입 안에 넣어서 병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만약 혹시 주변에 가까운 슈퍼가 있다면 우유에 담아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는 왜냐하면 이 세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양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안보다는 우유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슈퍼가 없다면 입안에 넣어서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구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거 아니고도 부분적으로 흔들리거나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만 받고 치아가 동요도가 없는 것은 진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냥 가볍게 충격해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수일 내에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치아를 받쳐주는 이 치조골 안에서 치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정술만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많이 움직이면 1차적으로 원래 자리로 원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아를 고정시켜서 건강해지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가장 어떤 이런 외상 중에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보는 게 함입입니다. 이건 이제 치아가 치조골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치아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의 뼈와 이 치아의 마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교정이나 외과적으로 증출을 시켰다 하더라도 치아의 예후가 상당히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탈구인데요. 이때 완전 탈구는 항상 이 외상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아에도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20분 이내에 다시 원래 자리로 재식을 시키면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20분 동안 보관하는 액이 우유라든지 혹은 타액이라든지 식염수라든지 이렇게 물과 관계되는 것에 보관해 오시면 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위치를 시킨 후에 그 자리에서 이런 유지장치를 이용해서 치아를 보호를 하면 다시 외상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의 탈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생각만 해도 좀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유치가 깨지는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냥 뭐 어차피 빠지는 치아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린 이런 유치를 가지는 어린이의 외상은 사실은 이 단순히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입안에 뭘 물고 있다든지 빨대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게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자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입안에 넣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치가 손상을 입었다면 이 유치의 기능은 대개는 그 후속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러졌으니까 곧 올라올 거다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후속 영구치가 언제쯤 올라올 건지 그 시간을 가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구치가 올라온다면 이 유치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지만 그 시간이 길다면 영구치처럼 회복을 시키고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특이한 것은 유치는 탈구가 되었다고 해서 영구치처럼 이렇게 우유나 입안에 넣어 오셔가지고 다시 재식을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재식 자체가 밑에 있는 영구치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기다렸다가 후속 영구치가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외상 치아는 언제 수복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그리고 치료 후에 후유증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암이기 때문에 신비성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당한 이후에 만일에 주변에서 조각을 발견하신다면 충분한 수분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그 조각을 이용해서 치아를 수복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과에 있는 이런 임시 수복제를 통해서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로 돌아가는지를 관찰한 후에 정상 치아다라고 판정이 되면 영구 수복을 해서 아주 예쁜 앞니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외상 치아의 후유증은 1차적으로는 치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게 1번이죠. 예. 신경이 일단은 우리 몸하고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연결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아직 이 영구치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치아가 빠졌다 하더라도 원래 신경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신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저런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빠진 거를 자기 몸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면서 저렇게 뿌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후유증은 치아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의 순수한 기능이 사라지고 안에 있는 신경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치아의 변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개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짙은 색으로 바뀌게 되는 게 외상 후 후유증 중에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 네. 하면 외상을 당한 기억은 있는데 네.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치아에 외상이 가해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대개는 이제 애기랑 가볍게 부딪히거나 머리에 이렇게 앞니가 가볍게 부딪혀서 별로 통증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외상에 대한 후유증들이 하루 이틀 혹은 1, 2주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이 치아가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색깔이 변하진 않았나. 그 다음에 잇몸에서 혹시 물집이 잡히진 않는가. 그 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본인의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리진 않는가.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치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상 치료를 병원에서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이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치아 주변의 조직들이 아직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아 조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는 혹시 식사 이후에 그 외상 부위를 습관적으로 닿으면 뭔가 문제가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더 안 하시게 되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치아가 원래 조직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시는데 아주 부드럽게 터치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칫솔질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치아가 칫솔이 닿는 것마저도 통증이 생기고 불편하다면 가글액을 사용해서 입을 헹궈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힘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굉장히 작게 해서 어금니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할 때는 음식을 이렇게 수북이 담지 않고 얇게 담아서 어금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씹어 먹도록 한다든지, 혹은 집에 어머니께서 음식을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쉽게 어금니로 씹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 대개는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4주일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치아에 어떤 추가적인 외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그런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친구가 혹시 모르고 앞니를 막 깨문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치과에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와이어로 된 철사로 된 유지장치를 달게 되는데요.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철사가 그렇게 힘을 강하게 버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사 주변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면서 역시 힘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철사도 결국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무 통증 없이 잘 나은 것 같지만 치아에 대한 어떤 생활력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한 후에 이 철사를 언제 제거하는가를 적절히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후유증 중에 이 철사를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런 치아가 흡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철사를 입안에 오래 있는 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이 치아 외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사실 외상을 예방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어린 나이에 특히 이런 외상의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꼭 쓰고 그런 힘들이 치아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몸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외상에서 치아의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너무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는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계속 관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친 이를 살려라 치아 회복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치아 외상을 당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상의 골든타임을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아의 손상에 당황해서 그런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당황해 하시다 보면 정작 본인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최대한 시간에 그 치아를 수분에 충분히 접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장 가까운 치과에 가서 그 치아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만 있다면 그런 외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치아는 아주 오랫동안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래의 앞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